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 86쪽부터 있는 3단원 알맞은 높임 표현 중에서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6쪽, 87쪽에 보면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버이날을 맞이해 학교에서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써서 드리기로 했어요. 여기 남학생의 생각 속에 어버이날 감사 편지 쓰기라는 칠판에 쓴 글씨를 보니까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과 함께 부모님께 드릴 감사 편지 쓰기 활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 겉면에는 예쁘게 카네이션도 꾸며서 붙이고요. 아주 기뻐하는 부모님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물음이 있네요. 남자아이가 부모님을 높이려고 사용한 표현은 무엇인가요? 여기 지금 남학생이 한 이야기 중에서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부모님께 말씀드리면서 친구들에게 하는 말하고는 좀 다르게, 높임 표현을 사용한 부분들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한 거 보니까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높임 표현, 어느 부분에가 사용됐나요? 그렇죠. 먼저, 학교에서 부모님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친구들에게는 친구들에게 라는 말을 쓸 수 있죠. 근데 에게라는 표현이 아니고 부모님께 라는 표현으로 높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감사 편지를 써서 드리기로 친구들한테는 우리가 주기로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부모님께는 드리기로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했어 라는 표현이 아니고 부모님께 말씀드리면서 했어요 라고 한 세 군데 정도의 높임 표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3단원에서는 알맞은 높임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볼 건데요. 88쪽에 먼저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언제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언제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88쪽과 89쪽에 세 개의 그림이 있어요. 이 세 개의 그림을 통해서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개의 그림이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세 가지 경우들을 우리한테 이야기하려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그림이요. 첫 번째 그림 어떤 그림인 것 같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림 같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여학생이 지금 여기 있는 남동생에게 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장면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렇게 비밀로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걸 살짝 이렇게 제끼면 아까 남동생이 있던 자리에는 지금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장면인데 한 가지 상황인데 각각 다른 두 사람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 이 여학생이 하는 말이 달라져요. 이거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높임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남동생에게 이야기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야, 이 책이 재미있을 것 같아. 재미있을 것 같아.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아버지께는 어떻게 얘기했죠? 아버지, 이 책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 대화 가에서요, 듣는 사람은 각각 누구죠? 각각을 표현할 때 선생님이 분명히 구분을 해서 써달라 얘기했죠. 동생 진수와요.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 달라요. 동생 진수에게는 같아 이렇게 마쳤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는 같아요 라고 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 사용된 거예요? 높임 표현이 사용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높임 표현이 사용됐죠? 이 경우에는 뭐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바로 이 경우에는 듣는 사람이요. 우더른인 경우.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듣는 사람이 우더른인 경우에 높임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죠. 저희 첫 번째 경우입니다, 이게.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우더른인 경우에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상황인가요? 여러분들이 그림 장면을 한번 어떤 상황인지. 남학생이요, 지금 학교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면 지금 여기 있는 친구 이름이 뭐예요? 진호예요. 친구 진호. 그리고 또 한 명 있어요. 뭐냐면 투명 비닐을 이렇게 제껴보면 선생님이세요. 행동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진호 그리고 선생님입니다. 지금 그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1번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1번은 바로 앞에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나번 같은 경우에는 내 말을 듣고 있지는 않아요. 멀리에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인 겁니다. 친구에게 뭐라고 했어요? 저기 진호가 간다. 선생님께 어떻게 했죠? 저기 선생님께서 가신다. 깨서라는 말도 바뀌었고 가신다라는 말도 바뀌었어요. 이 경우에 이 높임 표현은 왜 사용한 거죠? 바로 행동하고 있는 사람이 행동하는 사람이 누구인 경우? 웃어른인 경우. 웃어른인 경우. 이런 경우죠. 지금 내 바로 앞에서 말을 듣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멀리서 이렇게 봤는데 저 행동을 하고 있는 분이 웃어른이야. 그러면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번은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장면이죠? 선물을 주려고 하는 대상 누가 되는지 그 누구에게 선물 주려고 하는데 그 선물을 주려고 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경우예요. 지금 첫 번째 생각으로 떠올린 건 누구죠? 동생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생각을 떠올린 건 누구예요? 어머니. 동생에게는 여기 동생 그리고 어머니 각각 쓰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쉼표로 구분했습니다. 동생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동생에게 줄 선물이야. 근데 어머니께는요? 어머니께 드릴 선물이야. 깨라는 말도 바뀌었고 드릴이라는 말도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왜 이 높임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누구에게 해당하는 사람이 웃어른인 경우예요. 웃어른인 경우.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지 않아. 아까 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서 내 말을 듣는 경우였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은 아니지만 저 멀리에서 하고 있는 행동을 본 경우예요. 근데 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앞에도 없어요. 내 생각으로 떠올리고 있는데 그 누구가 웃어른이냐에 따라서 높임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죠. 내가 전화통화를 해요. 전화통화 하시는 분이 할아버지야.
그럼 할아버지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높임 표현 사용한다는 거고.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저희 밭에서 일하시는 동네 아저씨를 뵀어요. 동네 아저씨를 보면서 저기 누구 아저씨 일하고 계시는구나. 높임 표현 사용한다는 거죠. 다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 그 대상이 없어요. 없지만 이 편지는 할머니께 보내드릴 편지야. 누구에게 그 대상이 이 자리에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높임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88쪽에 아래 보면은 높임 표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높임 표현이란 대상을 높이기 위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높임 표현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 대상을 공경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 공경이라는 게 뭐냐면 그분을 공손하게 받들어 모신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손하게 받들어 모신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어떤 공손한 마음, 존경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담겨져서 사용하는 게 바로 높임 표현이에요.